원전은 산업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 아주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모멘텀은 이제 겨우 1차 슈팅 정도가 나왔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2차 슈팅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2차 슈팅이 이제 나오고 있는 단계. 사이클 주기가 원전이 무슨 뭐 1년, 2년 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AI 산업 초기 단계에서 원전이 이렇게 짧게 치고 끝난다, 무슨 테마로 치고 그냥 수직 하락해서 끝난다? 결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파동상으로도 2차, 3차 슈팅은 필연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원전주 섹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AI 밸류체인 수혜주로 많은 분들이 원전주 주목하고 있는데요. 10월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원전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조선방산과 비교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조선방산, 원전 모두 산업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라는 것은 일단 반짝하고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이클이 짧아야 5년, 일반적으로 10년을 이제 내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 이 주식 투자한 지가 굉장히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있죠. 막 20, 30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선주라고 하면 학을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물리면 10년, 15년 물리거든요. 그만큼이나 하락 사이클도 길고 상승 사이클도 반대급부로 길어요. 그래서 조선주도 이렇게 오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선과 방산,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섹터들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을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방산도 그렇고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올라간 지가 꽤 됐습니다. 한 4, 5년 됐어요, 다들. 그래서 한 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이상 이제 사이클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원전은 산업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 아주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MR 소형 모듈 원자료부터 해서 AI 반도체 인프라 그 스트럭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모멘텀은 이제 겨우 1차 슈팅 정도가 나왔어요. 뭐 이미 종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시더라도 이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2차 슈팅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2차 슈팅이 이제 나오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BHI. 2차 슈팅이 아니라 이건 좀 무난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GNC 에너지. 2차 슈팅을 이제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기간으로 놓고 따져도 그렇고 파동으로 놓고 따져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온 지가 이제 뭐 1년, 2년 남짓이에요. 사이클 주기가 원전이 무슨 뭐 1년, 2년 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AI 산업 초기 단계에서 원전이 이렇게 짧게 치고 끝난다, 무슨 테마로 치고 그냥 수직 하락해서 끝난다? 결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파동상으로도 2차, 3차 슈팅은 필연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간으로 놓고 따지더라도 지금 올라간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섹터의 성장성을 따져놓고서도 그렇지만 파동상으로도 앞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원전, 전력 인프라 모두 좋고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 보지만 지금 이제 2차 슈팅이 진행 중인 원전 같은 경우에도 1차 슈팅을 놓쳤다면 이번 2차 슈팅은 놓치지 않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전주가 지난 한 8, 9월쯤 보면 모멘텀이 없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원전주는 좀 실적이 아직까지는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좀 꾸준히 이렇게 길게 보고 가야 될까요? 저는 꾸준히 길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수요가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지금 고점이다 아니다, 거품이다 아니다, 이게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품이다 아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은 수요가 빵빵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전략들도 중간에 있긴 해요. 예를 들면은 위에서 이제 AI 기업들이 있는데 뭐 밑에 이제 소부장 쪽에다가 뭐 좀 속된 말로 좀 뻥카를 합니다. 원래는 수요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1만 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한 3만 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 늘려가지고 엄청 많이 생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가지고 야, 뭐 한 1만 개밖에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뭐 수요 대비해가지고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싸집니다. 이제 싸게 이제 사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가 이미 엄청 빵빵하게 되어 있고 이거 지금 다 물량 쳐내지도 못해요. 공장 지금 아무리 늘려도. 이 지금 뭐 IT 버블 때랑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허상이었고 지금은 실체라는 겁니다.
그땐 수요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기대감을 기반으로 올라갔던 버블이 IT 버블 97년도 뭐 이때고 지금은 수요를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엄청 올라가죠.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파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익률이 50%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걸 사고 싶어 한대요. 그럼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 그럼 더 비싸게 팔아도 사겠네? 120, 130만 원에 팝니다. 그래도 팔려요. 그럼 들어가는 비용은 50만 원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50만 원이 이익이 났는데 이제 70만 원, 80만 원 이익이 남아요. 마진율이 엄청 올라가죠. 이게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 구조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IT 버블과 비교할 게 못 된다고 봅니다. 지금 AI 산업 자체는 수요가 말도 안 되게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걸 기반으로 따져보면 이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인데 원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멀었다. 지금 저거 건설하는데도 원전 건설부터 해서도 그렇고요. 제대로 지금 갖춰지지도 않은 단계예요. 이게 지금 여기 1차 파동에서 끝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봐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 중간에 뭐 사이클 따라서 조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고점 갱신은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중간에 뭐 추세가 깨지면서 뭐 어떤 돌발악재가 터지면서 뭐 위축이야 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도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노출되지 않았던 그 계약 내용 터지면서 뭐 조정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계약 내용 터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다가 그때 당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 계약 내용 발표되면서 와 이거 뭐 불공정 계약 아니냐 뭐 숨겼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주가가 빠졌어요. 그때가 이제 이때 주가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8월 달이었어요. 이때 얘기 나오면서 주가 쭉 빠지더니 이제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슈팅 나오고 그런 뭐 자잘한 악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자잘하다고 표현해가지고 뭐 이게 조금 듣기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자잘하죠. 관세? 아니 지금 자동차 못 사가지고 이제 난릴걸요? 호경기 오면? 원전 지금 못 사서 못 구해서 난리예요. 원전 기업 빨리 지금 체결해달라고 빅테크들 기업이 지금 난립니다. 근데 뭐 계약 내용 그거 뭐 조금 뭐 불리하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다.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사소한 거에 디테일한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사소하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내용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수요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AI발 수요 자체가. 이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AI 수혜주로 올라오고 있는 게 ESS 관련주로 2차 전지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화학 섹터 카테고리로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배터리 쪽 그 2차 전지 얘기할 때 많이 언급드렸던 것이 좋다 올라갈 거라고 본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화학이라는 게 어떤 섹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처럼 경기 사이클을 타는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화학 업종도. 근데 2022년, 23년, 24년 어땠습니까? 긴축 기조였어요. 심지어 유동성 장세가 있었던 2020년, 21년 유동성이 풀릴 때 양적 완화의 성장주 모멘텀까지 받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거품으로 이제 끌어올린 게 2차 전지였습니다. 근데 긴축이 왔어요. 거품 다 깨지죠. 심지어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죠. 어떻게 2차 전지가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호경기가 오면 이제 올라가겠죠. 돈 풀리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정도면 괜찮다. 25년 추석 명절 끝나고부터는 지켜보자. 근데 실제로 명절 끝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예요. 자동차 같이 화학 섹터 카테고리도 결국 경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하하고 양축 긴축이 끝났는데 이제는 호경기 사이클을 기다리는 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앞으로는 좋은 일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안 좋은 일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단 말입니다. 화학도 그렇고 오늘자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실제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올라갔어요. 태양광 관련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랑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배터리 종목도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뿐만 아니라 각종 배터리 그리고 LG화학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화학 섹터도 그렇고 배터리 섹터도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는 2020년, 21년 뭐 그리고 조금 더 그 뒤에까지
배터리 산업이 지금까지는 혁신 업종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유동성을 타고 혁신 업종 카테고리로 올라갔다면 이게 산업 주기 사이클이 있는데 처음에 혁신 업종으로 성장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사이클로 또 접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업종 2차 전지는 이제 사이클 업종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혁신 업종 성장주로 보실 게 아니라. 그럼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대표적인 대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 메리트 충분히 있고 저는 투자해도 될 만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길게 보신다면 저는 뭐 내년까지 봤을 때 2차 전지 배터리, 뭐 ESS 이런 종목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저는 너무 겁먹지 말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ESS 관련주 괜찮다고 보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는 게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등 양극재 관련 기업들도 많이들 들고 계십니다. 해당 기업들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저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거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 그 분야까지 뻗쳐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LG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우리가 흔히 배터리 3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쪽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뭐 LNF 요 정도까지 이제 외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 이익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는 종목들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빠르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익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첫 번째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외인 수급도 준수하고 이익 개선세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아니지만 준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 순서로 저는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지금 투자하기 늦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봐야 되는 종목들 1순위 종목들부터 저는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종목들이 다 날아가면 그 뒤에 이제 아직 안 간 종목을 보는 거는 맞지만 아직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굳이 다른 걸 볼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바이오주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급등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딱 제가 강조했던 게 두 개였어요. 하나가 로봇주, 하나가 제약바이오. 로봇은 이미 폭등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아직 전성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자동차, 현대차 그룹과 마찬가지로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 늦지 않은 투자에도 준수한 선취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업종이 원전이라든지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이런 섹터들, 뭐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은 안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상징적인 혁신 업종에 해당되는 부류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전통적으로 이제 마진율이 높은 사업 구조에 속해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에 가장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전통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업주기 사이클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무량주, 반도체 이쪽으로 먼저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코스닥,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생각한 것만큼 시원하게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약바이오와 로봇 모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데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로봇이 지금 워낙에 AI발 열풍을 받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뺏겼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충분히 제약바이오는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기 때문에 무난하게 계속 금리 인하 기조에서는 수익을 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로봇에 비해 뒤처진다 뿐이지 갈 종목은 갈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긴 했지만 찬물을 좀 끼얹었잖아요. 말로써 12월 기준금리 인하 확정된 거 아니다. 너무 설레발치지 말아라. 흥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그랬지만 행동은 양적 긴축 조기 종료.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앞으로도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게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전고점에 임박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종목들이나 섹터가 진짜 폭발력 있게 터져 나오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보면은 신고가를 쓰기 시작할 때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연달아서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뭐 매번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풀렸던 유동성 수준의 고점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AI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미 2023년 말에서 2024년도에 고점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다가 2025년 들어서면서 AI는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급등이 나왔죠.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때 형성됐던 이제 반도체 지수 고점을 돌파한 시점부터 또 다른 이제 엄청난 붐이 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2024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작년 초부터 이런 AI발 모멘텀은 엄청난 모멘텀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때 형성되었던 그런 이제 모멘텀들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2020년, 2021년 이때 당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형성됐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의 고점을 지금 거의 임박했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거고요. 이제 반도체 지수로 빨려 들어갔었던 AI발 반도체 관련된 수급 모멘텀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확 넘어오는 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 지점부터.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근데 지금 임박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시간의 문제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냐의 문제지 올 게 안 오지는 않는다. 올 것은 온다. 금리 인하는 계속할 것이고 유동성은 풀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왜 금리 인하와 그 돈 풀리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임상이라든지 이런 거 천문학적인 돈이 투여가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엄청난 이제 자본이 투입되는 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자금적인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출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자가 쌀 때 대출 받는 게 좋거든요. 부담도 없고 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투자 모멘텀 자체가 크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업종이라고 부르는 아직 이익 구조가 궤도에 올라서지 못한 업종들 있죠. 적자 보고 있고 나중에 이 업황이 커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이 확장되면 돈은 그때 벌긴 할 건데 아직은 제대로 못 버는 업종들. 이제 막 신생아처럼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업종들. 로봇, 뭐 2020년도에 2차 전지, 뭐 앞으로 있을 로봇과 자율주행, 지금 떠오르고 있는 AI 이런 것들이 혁신 업종이잖아요. 제약바이오는 그냥 전통적인 혁신 업종입니다. 언제나 혁신 업종이에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매번 금리 인하 사이클마다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또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를 살펴보시고 금리 인하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약바이오는 너무 심려하지 않으시면서 믿고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플랫폼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영상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이제 직전에 미국에서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이제 미증시에서 서서히 AI 분야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이 이제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어요. 이제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AI 초기에 이제 하드웨어 단계,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하드웨어 쪽으로 좀 움직임이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뭐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번 중간에 좀 끊겼다가 다시 또 이제 AI 모멘텀이 불어왔는데 지금 AI 모멘텀으로 재차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부터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 말씀을 드렸지만 HD 현대그룹주 조선주 뭐 이런 쪽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솔루션이 가는 거지 하드웨어가 안 갔는데 솔루션이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이폰을 만들어야 아이폰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 구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는 거지 아이폰 스마트폰을 개발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의 문제가 보통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분야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인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 순서상으로 하드웨어가 신나게 갔으니 소프트웨어가 간다라는 거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투자하느냐예요. 뭐 솔직히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 주식을 전문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라 한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투자해야지 한국 주식 하시려면 뭐 굳이 지금 경쟁력 없는 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럼 한국형 소프트웨어 투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저는 플랫폼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사업 모멘텀에 있어서 플랫폼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불어오고 있는 게 결국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로부터 엄청난 이제 산업 성장을 보유했고 뭐 기록했고 국부의 대부분을 반도체에서 기록했는데 그 다음 타자로서 성장한 것이 부동산으로 놓고만 보더라도 이제 뭐 판교라든지 뭐 이런 쪽 다들 아시죠?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로 이제 비견되는 플랫폼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있어서 굵직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하드웨어 단의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 다음 타자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면 한국형 투자를 하실 거면 플랫폼을 보셔야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AI 모멘텀이 불어온다라고 하면 플랫폼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으로 더 간다라고 하면 게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게임까지 갈 것도 없이 아직 네이버 카카오 별로 안 갔거든요. 충분히 지금 싼 가격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가는 걸 보고 게임주 그때부터 공략해도 소프트웨어 단계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충분히 투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1억이 있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그 시점에 따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1억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과 차기, 그러니까 아직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을 같이 좀 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건 알겠는데 그걸 사둔 상황에서 안 가고 좋다고 생각하는 업종이 자꾸 그쪽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시장에서 주인공이고 더 갈 여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섹터라면 금액 조절을 하셔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 30% 정도는 좀 투자를 하시고 한 30-40% 정도는 앞으로 올라갈 업종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해도 한 20-30% 정도는 경제적 에어백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현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는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투자해볼 만한 업종이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계속되고 제약바이오 쪽이나 혁신업종 로봇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안 올라가진 않아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 로봇이라고 봅니다. 로봇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상승할 거에 비하면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특히나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수술 로봇,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 모멘텀이 있고 전통적인 이제 로봇 시가총액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정이 나오면 꼭 공략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충분히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거. 솔직히 이거를 주목을 안 받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원전주입니다. 왜냐면 지금 살짝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나 로봇을 투자하되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쪽은 투자하시면 지금 거의 선침해 구조라고 봐요. 선침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약바이오나 자동차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화학과 배터리 쪽입니다. 화학과 배터리도 지금 너무 초기 단계고 심지어 조정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학과 2차전지, 자동차 다 사이클 산업이죠. 경기 사이클 산업. 이런 쪽은 지금 저가 매수하기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반도체, 로봇, 원전은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섹터들이니까 반도체, 로봇, 원전을 지금 소외받지 않는 섹터로서 공략하시고 앞으로를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제약바이오, 자동차, 화학 배터리 공략을 하신 다음에 말씀드린 현금과 금, 안전마진을 좀 확보해 놓으신다면 증시 충격이 왔을 때도 대비가 가능하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그리고 섹터들을 선침해하기도 좋고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가장 첫 번째는 책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유튜브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단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만의 매매 철학을 확립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투자 구루들 있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든지 피터 린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자자들인데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도 정말 읽기 쉽게 도움이 되게끔 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저자들의 이제 책을 읽음으로써 나의 매매 철학을 확립해 나가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현대인들이 그것만으로는 또 확립하기가 어렵고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원탑 채널 시청하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제된 투자 전략 그리고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